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지난 18일 리플과 SC의 비공개 회의가 취소가 되면서 우리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사그라들었죠. 다만 이 SC 측에서는 예비 승인을 내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절차를 우선시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 자, 다음 주 월요일이죠. 22일 ETF 신청자들에게 서류 작업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23일 화요일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시작하는 그런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 알려졌기 때문에 현재 리플의 사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좀 현재 일정이 좀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ETF 건을 긴급하게 다루기 위해서 리플 건을 잠시 뒤로 미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리플의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SEC와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가 7월 18일 저녁 11시 59분 어제 자정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플 측에서 현재 이 소송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SEC와의 합의를 현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EC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어떤 사유로 이 비공개를 취소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현재 SEC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SEC가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제 패소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자, SEC는 리플 측에 대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벌금과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1억 260만 달러를 요구를 했지만, 리플 법무총괄은 SEC에 반격을 하면서 우리는 피해자를 만든 적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임스 머피 변호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담았는데, SEC의 이런 요구는 미친 부분이다, 모순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피해자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 이미 리플과의 상호작용에서 이익을 얻었는데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은 그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뿐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횡재를 안겨주는 것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리플이 기관 구매자들에게 리플을 팔았던, 자, 판매했었던 그 가격은 초창기 때 5에서 10원이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 리플의 가격이 800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것이죠.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SEC의 불복 요구에 대해서 미친 부분이다 라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SEC도 이런 자기네들의 모순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20억 달러에서 자, 1억 달러로 낮춘 것이고, 여기에는 아직까지 손해배상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측이 여기에 대해서 좀 거절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 금액적으로만 본다면, 자, 리플은 이 소송 과정에서 소송 비용으로 벌써 2억 달러 이상 엄청난 지출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1억 달러면 굉장히 감사한 가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리플이 이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렇게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리플 측에 SEC를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는데, SEC도 사실 한 나라의 국가기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패소 사례를 남기기보다는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를 해야만, 자, 그래야만 SEC 측에서도 좀 체면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리플 측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구나. 자, 다만 조건은 있죠. 자, 리플 측이 원했었던 1000만 달러, 자, 이 부분에서 합의 카드가 들어와야만 됩니다. 자, 이 정도 가격이 돼야만, 자, 여기에는 손해배상은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 자, 순수한 벌금만, 자,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법적인 정당성까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리플의 완전한 승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야만, 자, 리플과 SEC 모두 다 윈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음 주 23일 화요일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더리움 ETF가 이제 실제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에 SEC는 이제 리플의 소송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게 될 것이고, 자, 여기에 따라서 기습적인 합의 카드까지 이제 다시 한번 제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황들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안전한 구간들, 아직까지 동전 가격 굉장히 감사한 가격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시는 거고요. 다만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라도
자,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면서 단기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요. 자, 우리는 안전한 구간별로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해 들어가 주셔야 되고, 자,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에 대해선 제가 실시간 빠르게 카톡방 통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도 요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가장 먼저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자, 리플의 호재는 너무나 많죠.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EDX 마켓 상장입니다. 자, 작년 6월달 6개의 큰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여기는 총 4가지 코인만 상장이 됐죠.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는 상장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약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었는데, 자, 작년에 중국에서 채굴이 많이 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4번째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 자, 이제 리플 코인이 가장 먼저 자, 상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근거로는 이 EDX 마켓을 만든 거래소 중에서 6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자, 피델리티와 리플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과거 피델리티가 디지털 자산으로서 리플을 추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이때 당시 SEC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소송을 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엔 좀 무산이 됐는데, 자, 이제는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면 피델리티가 더 이상 SE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리플을 가장 먼저 다른 어떤 코인보다도 리플을 먼저 상장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4배 정도의 상승력을 보였었는데, 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보수적으로 이의 절반만 하더라도 약 100% 2배 정도의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소송이 마무리되면은 소송 합의를 했다, 소송이 승소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순간 바로 상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리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소송이 마무리되면 한 차례 엄청난 급등 랠리가 펼쳐지고 이 고점에서 엄청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 수익 구간을 모두 잡아먹을 만큼 엄청난 단기 급락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절대 털리시면 안 되시는 거죠. 자, 오히려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만 덜어내 주셔야 되고, 이런 눌림목에서는 덜어낸 비중은 다시 실어 갈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리플 코인을 끌고 가셔야 되고요. 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EDX 마켓 상장도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ETF 그리고 리플의 대형 호재인 IPO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 조정을 하면서 중간중간 우리가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ETF 출시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죠. 자, 최근 이 CME 그룹에서 리플 벤치마크 추가를 하면서 이것이 리플 ETF의 첫 걸음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SEC가 현재 리플뿐만이 아니고 어떤 코인이든지 이 CME 그룹에 지수가 편입된 것을 가장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는 굉장히 리플에 있어서 ETF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리플은 다른 솔라르 코인과 에이다 코인 등도 현재 거론되고 있지만 이 코인들은 아직까지
증권성 이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많은 기관들이 리플 ETF 신청을 바로바로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중간중간 세력들의 개미 털기 작업에 털려서는 안 되시고,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자, 비중 관리 하지 않으면 어떤 호재도 어떤 방향성도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중 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무지성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도 손절로 마감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호재보다도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장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코인 시장이 24시간 열리고 있죠. 이러한 사인들이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사인이 나오는 대로 카톡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맞춰서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